121페이지 1번부터 3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1페이지 1번부터 저와 함께 32강 수업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3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기 비파계 검사의 특징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체가 전도체에 이어야만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전자유도 시험입니다. 자기 비파계 검사는 강자성체에 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자본은 시험체 표면의 색과 잘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 맞습니다. 표면 및 표면 근처 결함을 찾을 수 있다. 맞고요. 결함 모양 표면에 나타나므로 육안 관찰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 누설 비파계 검사에서 가스 흐름률 단위 클루색과 루색 관계가 옳은 것은 요거는 저도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은 찾아보니까 LT에 쓰이는 단위가 루색인데요. 루색은 0.133 메가파스칼 미터 세제곱퍼 세크에 해당하는 누설율인데 이 루색이 1크루색, 10의 마이너스 2 제곱 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각종 비파계 검사 종류와 그 원리 정확하게 연결한 비파계 검사는 육안시험은 열화상 해석이 아닙니다요. 침투 탐상시험은 전자기 현상이 아닙니다. 초음파 탐상시험은 파라고 했는 음파, 초음파를 말합니다. 파나 음의 전달 맞습니다. 스트레인 시험은 색채 변화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스트레인 시험 같은 거는 약간 통적인 시험이고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아닙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설 시험에서 가연성 가스의 정의로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데 이게 가연성 가스의 정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 범위 하한 10% 이하,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하한 10% 이하가 가연성 가스로 가연성 가스의 정의로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상한 하한 차가 20% 이상인 가스를 우리는 가연성 가스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음향방출 검사와는 관련이 없는 현상은 요거 앞부분에서도 했습니다. 음향방출 검사라고 해서 음향반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음향반사는 초음파 같은 데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카이즈 효과, 동적인 불연속의 탐지 맞고 소성 변형에 의한 에너지 방출 요 세 가지가 맞습니다. 카이즈 효과도 앞부분에 어디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귀찮지만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꺼운 금속 용기 내부에 존재하는 경수소 화합물 검출할 수 있고 핵 연료봉과 같이 높은 방사선 물질 결함 검수에 적용 가능한 비파계 탐상 시험인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중성자 비파계 검사, 중성자 투과시험, 중성자 탐상시험 다 같은 말이죠. NRT가 되겠습니다. 중성자 투과 검사는 NRT죠. 그죠? 방사선 물질 내부 결함 검출에는 이렇게 NRT를 적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음향방출 시험 AE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체 변형 및 파괴될 때 그때까지 저장되어 있던 스트레인 에너지가 해방되어 탄성파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시험이다. 음향방출 탄성파에는 연속형, 돌발형 음향방출로 나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6번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여기 ET를 두 개 넣으면 안 되지, 그죠? ECT
그렇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똑같은 걸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라고 하고 전자유동호 시험이라고 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항상 가 절연체는 안 됩니다. 나 액체인 보일러 수면 높이 라 전도체 용접부의 내부 결함도 안 됩니다. 전도체 파이프의 표면 결함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와전류도 전도체고 표면 결함이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변 판재의 라미네이션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 판재 라미네이션은 무조건 초음파 중에서도 초음파 중에서 파가 4개 파가 있습니다. 종파, 횡파, 표면파, 판파 4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파를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라미네이션은 마치 잔잔한 파도 모양 물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조직상의 결함입니다. 자, 8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스넬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용되느냐 하면은 각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사각이 이제 쏘여지면은 반사각도 생기고 굴절각도 생기는데 이 입사각의 각도 크기에 따라서 반사각 굴절각의 크기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관관계식을 만든 것이 스넬의 법칙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9번 침투 탐상시험법 중 수세성 침투 탐상시험의 장점에 속하는 것은 요거는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거친 부분에 잘 씻어낼 수 있다. 더더군다나 물로 씻을 때 여기 더 잘 씻어지게 하려면 뭐를 쓰느냐 후유화성 유화제를 한번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다루었습니다. 시험체 표면 이물질 중 증기세척으로 제거 쉬운 물질은 중류, 경류, 그리스 등이며 녹은 제거 곤란한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기세척으로는 요 꼭정을 중류와 경류, 그리스 등이다. 녹은 이거로 이제 제거하기 곤란하니까 녹은 뭐냐면은 산세척 같은 것으로 제거해 주는 게 좋다. 10번 가스 용접봉 성분 중 강의 강도 증가시키거나 연신율과 굽힘성 등을 감소시키는 성분은 그래서 이게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는요 순철에서는 탄소가 적으니까 강도나 경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탄소가 들어가면서 강도, 경도 같은 걸 정제시킵니다. 대신에 연신율과 굽힘성 등을 감소시키는 성분이다. 알아두십시오. 자, 11번 다음 중 용접부의 용착금속에서 편석이 되면 가장 해로운 것은 금속에서 편석을 주로 일으키는 것은 인과 황인데 인은 그나마 주조 유동성이나 뭐 탄성이나 이런 건 좋게 하지만 황은 거의 나쁩니다. 그래서 이 황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이제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연속 주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황이 그러면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면 편석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황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황이라고 하면 좋을 건데 현장에서 하고 유황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확실히 확인 안 해봤는데 혹시 일본식 그 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황은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기 중 초음파 탐상시험 적용할 때 요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정파, 횡파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크릴이다. 아크릴. 아크릴과 콘크리트는 정파와 횡파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자, 여기서 이제까지 정파, 횡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여기 나타내 놨습니다. 이 초음파 중에서 정파, 횡파, 표면파, 판파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게 종파와 횡파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같은 것을 항상 표시를 해두었다가 여러분이 궁금할 때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요게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진동하는데 입자는 어떻게 되면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파동이 이 부분에서 이리로 치는데 입자가 이리로 온다면 빽빽하게 몰리죠. 몰렸다 하고 다음에 입자가 이리로 갈 때는 여기서 또 계속 파동이 치면 멀리 빨리 가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파동이 이제 입자가 여기로 올 때 파동이 치면 좀 몰립니다. 여기 빽빽한 부분이고 요게 듬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밀파 또는 파동이 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동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압축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파는 L파, 압축파, 소밀파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횡파는 그 대신 파동이 이리로 가는데 매질이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전단파라고 합니다. S파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나와 있네. 이제 초음파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초음파라는 건 이 파장이 거리가 짧습니다. 왜? 아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건 진폭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파장 간격하고 진폭이 좁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종파, 횡파 요 그림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파, 횡파를 할 때는 항상 요 그림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12번 강자성체에 속하는 철의 자기적 성질이 변하는 온도 퀴리점은 A2입니다. 768도입니다. 자,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온도나 탄소 퍼센트 같은 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실험실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13번 각종 비파계 검사와 원리가 맞지 않게 짝지어진 것을 내놨습니다. 참 요것도 많이 했습니다. 방사선 탐사 투과 이런 이제 방사선이 이렇게 투과한다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는 펄스 반사입니다. 주로 펄스 반사를 하는 것을 분석해서 결함을 찾습니다. 자분 탐상 검사는 자분 침투력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말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자분 침투력이 아닙니다. 침투력은 이 사람이 문제를 낼 때는 침투력은 침투로 본 것 같습니다. 와젤류 탐상 검사는 전자유도 작용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 마치고 14번으로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14번 방사선 탐상용 투과도계 또 나왔네요. 투과도계하고 조도계 보통 이게 이제 많이 쓰는데 자 투과도계에서 F02라고 나와 있습니다. F02 요 F02라는 것은 뭐냐 F는 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02형의 선형 투과도계는 7개로 배열되어 있다. 가운데 네 번째 철선 지름이 얼마냐 0.2mm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F02라고 합니다. 그럼 F04 같으면은 그 7개 철사 중에 가운데가 0.4mm 라는 뜻입니다. 알루미늄 할 때는 F가 아니고 알루미늄 A로 합니다. 자,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철강 재료 두께가 이제 16mm 이하일 때 철강 거 우리가 이제 용접했다. 이 방사선 탐상을 하려는데 두께가 16mm 이하일 때는 FO2형의 선형 투과도계를 사용한다. 7개의 바늘 지름은 0.1, 0.125, 0.16, 0.2, 0.25, 0.32, 0.41 순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0.2가 7개 중에서 중간에 있다. 자, 투과도계를
요즘 뭐로 많이 쓰냐면 IQI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투과도계를 안 하고 IQI라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미지 퀄리티 인디케이터, 이미지 퀄리티 인디케이터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퀄리티 인디케이터. 그 필름을 맺히는 상의 질을 나타내 주는 것을 IQI라고 하고, 또 요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PC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 페니트로미터라고 합니다. 페니트로미터. 요렇게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투과도계는 IQI 또는 PC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요걸 제가 이제 시간상 이렇게 급하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이해가 정 안 되는 부분은 또 이거 지금 요번에 아마 뭡니까 2회 뒤에 아마 침투 비파기 시험 칠 때 3회 아마 주로 칠 것 같은데, 칠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대충 한번 읽어보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완벽하게 다 못합니다. 이 방사선 이 한 과목도 자기 시험치를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려운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건데 그걸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래도 투과도계를 한번 읽어봅시다. 촬영한 투과사진의 감도, 검사 방법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는 적정성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편입니다.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우리 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죠. 상질지식이라고 합니다. 상질지식이. 상질을 나타내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즉 투과사진의 선명도나 감도를 판단할 수 있게 미리 두께 크기를 알고 있는 인공결함 철심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관측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과도계 재질은 시험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질을 사용합니다. 시험차와 함께 촬영하며 투과사진상에 나타난 투과도계 영상이 투과사진 상질 적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투과도계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IQI를 현장에서 더 많이 쓰라고요. 이미지 퀄리티 인디케이터 또는 PC 페니트로미터라고도 합니다. 투과도계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있습니다. 선형과 유공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재료일 때는 F, 알루미늄 재료일 때는 A로 표시한다. 그리고 우리 14번에 보기에 보니까 FO2라는 것은 지름이 7개 철사 중 중간에 있는 지름 크기가 0.2mm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접편 시험 등격이 얼마일 때 16mm 이하일 때는 FOE 투과도계를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와전류 탐상 시험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두꺼운 재료 내부 결함을 탐상할 수 있다. 내부 결함을 탐상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초음파나 방사선입니다. 비접촉법으로 시험 속도가 빠르고, 맞습니다. 비접촉법으로 시험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 좋을 것 같지만 이 장비도 비싸고 정확한 분석이 조금 곤란합니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결과의 기록 보존이 가능한 시험이다. 이것도 와전류 탐상 시험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고온 과압 조건에서도 비파괴 탐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와전류 탐상시험, 일명 전자유도시험이라고 하며 표면 또는 표면 조금 밑에는 표면 직하결함 탐상이 이용되나 내부결함 탐상에는 초음파 탐상, 방사선 탐상, 중성자 투과 검사 등을 적용한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우리가 다는 안 배웠지만은 여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꺼운 재료 내부 결함 항상 시험 칠 때 요거는 확실하게 초음파고 방사선 중성자 비파괴 검사 등만 알아두면은 잘못된 것을 하면 바로
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자분 탐상시험 MT다, 그죠? 자분 탐상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가, 표면 또는 벼면 직하, 표면 바로 밑입니다. 내부가 아닙니다. 표면 직하의 결함에서는 자석이 결함을 피하는 것처럼 자석이 이렇게 내부로도 흘러가는데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을 통과 못합니다. 위로 나옵니다. 위로 나오면은 나오는 자석을 우리는 누설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 결함이 있는 윗부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그리 모이는 겁니다. 결함 피하는 것처럼 퍼져 흐르고 표층부 자석이 비자성체의 표면 공간에 결함 누설 자석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위에 거는 맞는데 비자성체란 여기서도 이제 키포인트 잘 읽어봐야 됩니다. 비자성체는 자기 비파의 검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석이 흐르는 자로 도중에 결함이 존재하면 그곳에서는 기체나 비금속 개재물 등 강자성체가 포함되어 있어 자석이 흐르기 어렵다. 거기에 자석이 흐르는 자로 도중에 결함이 존재하면 그곳에서는 기체나 비금속 개재물 등 강자성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석이 흐르기 어렵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물론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체나 비금속 개재물 등 강자성체, 기체는 요 말이 이제 참 말을 많이, 저는 이걸 좀 말이 많이 꽈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체나 비금속 개재물 등이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나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틀렸고요. 요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막 풀어놓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는 한번 봅시다. 철강 재료 등 강자성체는 자화되면 알루미늄 등 비자성체 대비 많은 자석을 발생한다. 여기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자석은 자기의 흐름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비자성체 중에서 매우 흐르기, 이게 또 말이 안 됩니다. 비자성체 중에서 매우 흐르기 쉬우나 강자성체 중에는 흐르기 어렵다. 여기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때 적합한 것을 골라라 이럴 때 요 나번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거 왜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읽어봐야 된다. 기체나 비금속 개재물 등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거는 이제 CBT 시험 칠 때 체크를 해두고 다번을 보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럼 그거 다번입니다. 라번은 자석은 요거 뭐 비자성체 중에서 매우 흐르기 쉬우나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특히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거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상당히 여러분 얼핏 읽으면 당황하고 하면 막 답이 나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읽어보니까 나가 많은 것 같아. 그럼 나를 선택하지 말고 또 다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시험 치러 가거나 이제 확실히 이제 안 읽어봤을 때는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당황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못 찾을 확률도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5번 방사선 투과 검사 대비 초음파 탐상 검사의 일반적인, 지금 초음파 탐상 검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옳게 설명했다 이 말. 결함 종류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요거는 초음파로 쪽보다는 방사선이 낫습니다. 제품 형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요것도 방사선이 낫습니다. 결함 깊이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요거는 초음파가 훨씬 낫습니다. 1mm 이하 얇은 판 검사 간다. 요거는 물론 초음파도 라미네이션과 같은 판파에서는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종파나 횡파 같은 걸 많이 쓰는데 1mm 이하 얇은 판 검사는 조금 힘듭니다. 다음 불연속 중 초음파 탐상 검사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인 것은 구형으로 된 공동 이런 거는 기공입니다. 요거는 방사선이 더 찾기 쉽습니다.
초음파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확대된 결합, 요거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내부의 계제 슬래그, 요거도 계제 슬래그도 기공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이 조금 낮습니다. 초음파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결함이 아니고 직각인 방향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거 가와 나 같은 경우 요거는 방사선에 더 좋고요. 라도 초음파의 진행 방향보다는 방사선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결함, 요게 오히려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를 굉장히 사실 여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내줘야 되는데 굉장히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여기에 라는 뭐냐면 초음파라기보다는 방사선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결합은 방사선에 수수하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방사선에 더 우수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네요.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방사선이 검사체와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것. 요거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전자상 생성, 콤프턴 산란, 광전 효과 요거는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효과지만 경사 효과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면 요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콤프턴 산란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X선의 광자 에너지가 전자 결합 에너지보다 매우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이 그러면 산란을 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콤프턴 산란이란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또 뭐라고 하냐, 입사 광자와 충돌하여 도로 이제 다시 되팀 전자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광자는 편향되어 한쪽에 몰려서 향하는 걸 편향이라고 합니다. 편향되어 충돌 부위에서 산란을 하는 현상이다. 여기 콤프턴 산란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광전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X선 광자가 물질에 흡수되는 현상이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X선 광자의 에너지가 전자의 결합 에너지와 같거나 다소 클 때 발생한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거 내가 궁금하다 하면 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경사 효과는 뭐냐면 X선관 표정면이 X선 축에서 10도 내지 30도 사이 각도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방사선 강도 효과입니다. 표적이 20도의 각도를 가질 때 방사선의 강도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알아두세요. 요 16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이런 거는 방사선 투과 시험 칠 때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경사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7번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 균열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와전류 탐산 코일에 해당하는 것은 요것도 뭐 우리가 와전류를 직접 안 해봤지만 요거는 표면형 코일을 이용한답니다. 표면형 코일은 다른 말로 프로브 코일 또는 팬케이크 코일이라 한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밖에 내삽형 코일은 이너 코일, 인사이드 코일, ID 코일, 이너 프로브, 바빈 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면에 이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고 관통형 코일은 인서클링 코일, feed through 코일, outer diameter 코일, OD 코일 이런 말로 쓴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18번 자본 탐산 검사와 자본 탐산 검사와 대비하여 침투 탐산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결론적으로 침투 탐산 검사가 자본 탐산 검사보다 좋은 점 뭐냐? 비금속 재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장점 맞아요.
결함 방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맞아요. 자분 탐상 검사는 결함과 자속은 90도일 때 잘 됩니다. 딴 말로 바꾸면 결함과 전류는 평행일 때 잘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전류 방향하고 자속 방향이 또 90도니까요. 그래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않습니다. 침투는. 결함에 대한 확대 비율이 높다. 뭐냐면은 모세관 현상에서 현상제가 침투제에 들어있는 침투제 압력을 가면 이게 올라와서 흡출이 돼서 양옆으로 약간 퍼진다. 좀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확대 비율이 높다. 자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온도 영향이 적다. 아닙니다. 침투는 15 내지 50도가 돼야만 가장 좋다. 19번 완전 진공일 때 0이고 표준 대기압이 1.033인 압력을 우리는 절대 압력이라 한다 하는 거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걸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20번 섭씨는 C죠. 98.6도씨를 화씨도 F로 환산한 것을 내었습니다. C 이퀄 9분의 5 F도 마이너스 32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209.4도다. 굉장히 화씨 숫자가 높죠. 자, 요거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